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태풍이 잇따라 전라남도에 영향을 주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상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신안군 흑산도의 양식장이 파손됐습니다. 피해액만 26억여 원에 달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링링에 의한 피해 복구액은 710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타파의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목포의 한 교회 외벽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탁으로 인해 전라남도 잠정 피해액은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중앙 해남부에서 이쪽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피해 현황 점검하고요. 현장 점검하고 복구비 사출 같은 것들을 해서 확정을 해야 복구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도에다가 예산을 이제 내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 예는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링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정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태풍 미탁으로 인해 김 채묘 시설 피해가 심했던 해남 지역. 김 양식 시설은 4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초기 김을 키우는 채묘 시설은 절반 수준인 22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채묘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영세어민들은 빚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액을 집계한 뒤 중앙정부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 예산이 내려오려면 수일이 걸리는 상황인데 김 채묘를 당장 다음 주에 해야 수확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어민들께서 그래도 1년 농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채를 안고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부채를 안고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투자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산시설뿐만 아니라 벼와 배추 등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면서 피해 복구액 확정부터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가을을 맞은 농민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미탁까지 한 달 새 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농산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가을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은 태풍 영향으로 배추가 고사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올해 김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의 한 배추밭. 수십 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원호 씨는 최근 불어닥친 3번의 태풍으로 수확의 기쁨조차 맛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모두 망친 것입니다. 막막하죠. 어떤 심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막막하고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마음만 앞서고 그러죠. 현재 전남 지역의 배추 생산량은 전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남 지역은 전국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주산지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 지역 농작물 피해는 2,419헥타르, 배추 습해 피해만 2,300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 배추를 심는 시기에 태풍 링링이 상륙했고 이어 태풍 타파와 미탁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뿌리 안착에 방해가 됐습니다. 올가을 출하를 앞둔 배추입니다. 하지만 3번의 태풍으로 인해 상품성을 잃어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올해 배추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늘, 양파, 배추, 벼 이게 망가지면은 전부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재난지역이 선포돼가지고 금리 지원이라든가 상환기 유예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내년 또 농사는 전부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한 달 새 3번의 태풍을 맞은 전남 농가. 연달아 발생한 태풍 피해로 수확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전남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김 생산 시설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 채묘 시설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해남군 화산면 인근 바다입니다. 양식 시설이 줄지어 있어야 하지만 한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모래로 가득해야 할 해수욕장에 플라스틱과 그물이 가득합니다. 지난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훼손된 김체묘 시설을 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에 훼손된 김체묘 시설들이 해수욕장 일부를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이 체묘 시설들은 일부를 재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큰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전체적으로 뭐 한 80% 이상씩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또 뭐 우리 하산뿐만 아니라 송기 일부도까지도 다 나고 있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전남에서 발생한 양식시설 피해는 96억여 원. 해남과 진도 지역 291개여가의 김체묘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체묘 시설 10만 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가 피해를 입었지만 전체 양식 시설인 80만 개에 비하면 생산량 감소 등은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약 해남 진도 쪽에 약 4만 채 정도 체묘 시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가 체묘를 통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타까지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태풍이 오면서 양식 시설과 관련된 피해만 184억 원에 발생한 상황. 19호 태풍이 또다시 북상한다는 소식에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 달 사이 3번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전남은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의 피해가 컸는데요. 양식시설을 태풍에 견디는 내파성 소재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여수시 남면에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3번의 가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닷가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양식시설이 방치돼 있습니다. 태풍을 견뎌낸 해상 양식시설에는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가두리 양식어장은 바닷물에 부식돼 강한 바람과 파도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장 가운데 멀쩡한 시설이 눈에 띕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 외부 충격에 강한 이른바 내파성 양식어장입니다. 이 지역 양식어가 6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은 내파성 양식시설로 바꿔 태풍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리 부러져 버리지만은 내파서는 이 후져도 막 상관이 없거든요. 이리 어느 정도 할 것이 이리 후져도 부러지는 게 없거든요. 바가택가도리가 이리 우그로 타고 넘어버려도 아무 싫지 않더라고요. 지자체는 나무 양식어장을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는 현대화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큰 탓에 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양식어업을 계속할 어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생물은 환산을 해가지고 50% 정도, 이런 시설물은 35% 보조를 해주고요. 사업을 계속 이제 안 접고 할 경우에는 이제 내파성 가두리로 전부 바꿔가지고 또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잇따른 태풍으로 어민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내파성 가두리 양식 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광양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K-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 대거 출연한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 15,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뜨거웠던 공연의 열기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K-팝 콘서트가 열리기 전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들. 공연이 열린 공설운동장 옆 축구장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세워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긴 대기줄.
뜨거운 가을볕에 지칠 법도 한데 관람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연예인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연예인들을 보고 이렇게 광양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광양시가 레드벨벳까지 불러오면 그래서 좋아요. 우리 여기는 진짜 이런 경험을 하기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많이 해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은 모두 15,000여 명. 공설운동장에 마련된 좌석과 무대 옆 스탠딩석이 가득 찼습니다. 시승격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공연을 준비한 광양시는 먼저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양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K-팝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젊음의 도시 광양시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를 넘기면서 대망의 K-팝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대세 아이돌로 떠오른 NCT 드림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레드벨벳, 다비치, NCT 드림, 미소 등 아이돌 그룹 8팀의 공연이 쉴 새 없이 진행되면서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응원법을 외치며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연 내내 환호성이 계속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해찬이를 볼 생각에 저 지금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무대를 보겠어요. 광양시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여수에서도 해주세요. 관광도 많이 발전했고 이렇게 문화 콘텐츠도 많이 발전시키면서 이제 문화 도시로도 거듭났다는 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5,0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대성황을 이룬 광양 K-팝 콘서트. 광양시는 이번 K-팝 콘서트는 시작의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콘서트를 계속해서 열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 대체 보완의학의 장점을 접목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바로 통합의학인데요. 통합의학을 한자리에서 보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가 전남 장흥군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흥 사자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체보안의학관. 한켠에 자리 잡은 부스 안에서는 VR 체험이 한창입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가상현실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해봅니다. 여기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운동신경이라든지 인지 능력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뇌졸중 환자들 이제 위험하지 않게 이제 서서 하는 VR은 아니고요. 앉아서 상지만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간단히 앉았다 일어섰다 이 정도까지만 하는 그런 인지재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1번지 장흥에서 제10회 통합의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대의학과 한의학, 대체보안의학을 융합한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제 전시관과 통합의학관, 건강증진관, 대체보안의학관, 의료산업관과 건강음식관 등 6개 전시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또 전국 대학병원과 대학, 협회 단체 등 120여 기관이 참여해 진료와 함께 다채로운 통합의학 체험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40여 종의 약초공원과 표고버섯 울타리 등 박람회 내외부에서도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의 조건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안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22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장흥 땅에서 건강만큼은 책임지는 건강 제1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 전통의학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이번 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장흥군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장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국 최대 석류 주산지 고흥에서 석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고흥 석류는 수입산보다 품질이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태풍의 잇따른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익은 석류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석류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고흥에서 석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태풍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감소한 300톤이 생산돼 생과와 가공식품으로 판매됩니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500원가량 오른 킬로그램당 4,000원 선에 거래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초탁이나 작황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확 시기에 썩은 병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낙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량이 예상이 됩니다. 석류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 여성에게 더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내산 석류는 달기만 한 수입산과 달리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에스트로겐 함유량도 20% 더 많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국내 생산량의 8배가 넘는 석류가 수입되면서 판매 경쟁은 치열합니다. 국내산 석류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인지도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흥군은 순천대학교와 함께 새로운 석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의 통합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류를 더 육성을 시키고 또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각종 연구 개발비에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고흥 특산품 석류가 홍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한글의 의의와 바른 우리말 표현을 문제로 풀어보거나 점자 이름표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한글날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함께 바른 우리말 표현이나 전라남도 사투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자주 사용하던 말이 사투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뜻깊은 기억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퀴즈에 참석한 학부모도 국어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우리 아이들 세대들이 좀 우리말에 대해서 외래어도 많이 쓰고 줄임말도 많이 써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진행된 한글날 행사는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와 우리말 탐험대, 먹글씨 공모전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점자를 배우고 이름표 만들기도 진행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 만들기는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말의 소중함을 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구상에는 6,5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일이 있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올해 573회를 맞은 한글날. 1년 가운데 하루지만 우리 한글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주 혼용했었습니다. 고유의 우리말이 있는데도 의미 전달이 쉽다거나 더 간편하다는 이유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여론은 지금에서 확인해 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만 알고 보면 외래어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빵과 고구마, 짬뽕 같은 외래어인데요. 과연 지역민들은 우리말과 외래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 문제를 내보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말일까요? 네, 우리말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왔기 때문에. 고구마는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짬뽕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같은데.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 같은데.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원산지가 아니라고.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그 솥에다가 쪄가지고 보통 그렇게 빵 간식으로 애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했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적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걸까요? 막무가내 무척대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대뽀를 막무가내? 추리닝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 추리닝은 운동할 때 입은 거니까 운동복이 아닐까요? 간편하게 일상생활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트레이닝도 영어니까 편한 복장? 이날만큼은 외래어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우리 고유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73년째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10일부터 18일까지 335회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각종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또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남교육청 섬지역 교육진흥 조례안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앞두고 광주시가 전라남도의 공항 명칭 변경과 광주시민 편의성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전라남도에 광주 무안공항 통합과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이달 내에 개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무안공항의 광주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가칭 광주 무안공항으로의 명칭 변경과 광주시민 편의성 확대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역 상생을 위해 최대한 협의를 하겠지만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전남에 수혜를 베푼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항 통합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 민간공항의 이용률이 떨어져 공항의 효율적 측면에서 무안공항 통합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학교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전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138개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교 가운데 62개는 매각됐지만 전체 30%를 차지하는 42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 가운데 170개가 방치됐으며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일 계기로 전남지자체에선 세계섬 엑스포 유치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수, 목포, 신안 등 섬 엑스포 유치가 분산되고 있어 과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섬 엑스포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세계섬 엑스포는 무엇이고 개최 의의는 또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계 섬 엑스포 개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 박람회 기구 BIE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나누어집니다. 공인 엑스포는 또 등록 엑스포와 인증 엑스포로 나누고 있는데요. 등록 엑스포는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0년 4월 달에 파리의 만국 박람회, 그리고 2010년도에 중국의 그 상하이 박람회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상업적인 주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국가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 브루스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그 등록 박람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상하이 엑스포, 그리고 2015년도에 이탈리아 밀란 엑스포, 그 사이에서 개최되는 것이 바로 인증 엑스포입니다. 우리 2012년도에 여수 세계 해양 엑스포가 개최가 됐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개최가 됐었죠. 아쉬운 점은 등록 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섬 엑스포 하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개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현재 2030 잘 아실 겁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개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국가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가 됐고, 2010년도에는 중국의 상하이, 2015년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했지만, 또 2020년도 내년에는 중동의 두바이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연속 3회에 걸쳐서 아시아에서 세계 박람회, 즉 그 등록 엑스포가 개최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 엑스포 관련 그런 그 기관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이요. 한 국가에서 엑스포를 치르게 되면, 개최를 하게 되면 15년 이내에는 엑스포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라남도나 우리 서남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예수 엑스포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2028년도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산 2030 월드 엑스포가 언제 결정이 되냐면요. 2023년도에 BIE 170여 개 회원국이 투표로서 결정이 된 2023년도에 아마 프랑스와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개최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2023년도에 만약에 부산의 월드 엑스포가 개최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부산 월드 엑스포가 탈락이 됐을 때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부산 월드 엑스포가 탈락이 됐을 때 우리 이 지역에 그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섬을 매개로 한 그런 세계 섬 엑스포를 추진함으로써 섬 관련 세계 대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현재 뭐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남권도 마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 섬 엑스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계섬 엑스포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수시에서도 세계섬 엑스포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서남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소도시에서 그런 국제 행사를 하나 유치함으로써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에 대한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하고, 특히 여수가 이제 이 부분에 서남권보다 이제 먼저 선점을 한 이유가 2012년 세계 인정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제1회 서해날 행사를 앞두고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서해날 국가기념일은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지만은 세계섬 엑스포는 이게 지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수는 당시에 서해날 행사 유치를 포기를 하고 바로 2026년 세계섬 엑스포 유치 기획단을 발족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5월에 용역에 지금 착수를 해서 금년 이제 12월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전라남 도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서 기획재정부에 국제 행사 승인을 이제 신청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념일은 제1회 이제 섬해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2026년 섬 엑스포에 대해서 방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8월 8일 이제 섬해날 행사 때 전남도지사가 이제 최초로 2026년 세계섬 엑스포를 전라남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이낙연 총리께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은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여수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또 갈등된 부분이 있었어요. 전라남도가 2027년 국제 섬문화 엑스포 유치를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수의 2026년 섬 엑스포하고 상당히 과열적인 그런 현상이 나오고 해가지고 전라남도가 2030년 이후로 이 문제는 다시 추진을 하기로 하고 2026년에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놨기 때문에 전라남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고 꼼꼼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여수시 쪽으로 굉장한 무게가 이렇게 옮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뭐 서남권이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기회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가 먼저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지만 서남권에도 기회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세계섬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미치게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인 엑스포는 BI에서 인정하는 광인 엑스포는 한 국가에서 개최가 되고 난 이후에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는 2028년도가 돼야만이 세계 섬 엑스포 개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수는 2026년도에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BI에서 그 허가사항인 그러니까 공인 엑스포가 아니고 비공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2026년을 하든지 2025년 하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즉 인정 엑스포하고 지금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이제 여수에도 결국은 인정 엑스포를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서서 지금 비공인 세계 엑스포 2026년에 이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만 잠깐 살펴볼게요. 여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3조 원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약 8만 명, 그리고 102개 국가에서 한 820만 명의 관람객이 왔었고요.
또 여수 KTX 신설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 외지 관광객 여수가 우리나라 1위입니다. 제주도나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을 제치고 1위가 됐거든요. 이처럼 그 여수 그 해양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 지역의 발전은 정말로 천지개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났었죠. 제가 그토록 우리 서남권에서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이 지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이유가 우리 지역의 장점인 섬을 매개로 한 국제대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정말 굉장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온 그런 이유입니다. 네. 세계섬 엑스포의 긍정적인 이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미치게 되는 부분들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보시기에 이렇게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를 통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 경제적 외에도 어떤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서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도록 하고 그걸로 인한 해양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부분들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큰 국제 행사를 한번 치름으로써 그 지역의 인지도는 굉장히 상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래 해양 관광의 허브는 목포였지만은 여수가 2012년 세계 엑스포를 치름으로써 그 인지도가 급상승을 하면서 해양 관광의 허브가 여수로 옮겨져 가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여수 동부권을 찾는 관광객이 약 1,500만 명을 상회하면서 제주라든지 그 어떤 유명한 관광지보다도 높은 그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는 굉장히 그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인지도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엑스포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남, 인천, 또 충남 등 다른 지역에도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선 이렇게 세계섬 엑스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제주도가 얼마 전에 세계섬 문화축제 개최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집행부에서 이러한 국제 행사를 유치해보자 하는 정책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한 꼼꼼한 타당성이라든지 지역 도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실패를 해서 그걸 다시 이제 한번 재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타당성 분석과 지역민의 호응도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서남권이나 동부권이 세계섬 엑스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 행사를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서 섬의 날을 제정을 했고 국가기념일의 행사를 제1회를 목포와 신안군이 목포에서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정치권, 단체들이, 기관들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굉장한 그 선점이 있다고 보고 경남이나 뭐 충남 이런 데도 전북 이런 데도 섬은 많이 있지만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대규모 섬들은 연육 연도화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지고 섬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전남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섬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이나 뭐 충청도, 제주도 이런 데서도 섬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섬 엑스포를 전남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을 제 느낌으로는 당연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타 시도하고 경쟁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유치하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서부권의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최근에 그 목포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그 뭐 한국 글로벌 섬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8개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26년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하자 이런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 그 저변은 상당히 확대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세계섬 엑스포 추진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계섬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은 어떨까요? 엑스포, 즉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첫째는 2030 부산 엑스포 2023년도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탈락이 됐을 때와 그리고 개최가 확정됐을 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10개 시군의 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남권 세계섬 엑스포 개최 추진 준비위원회가 저도 이제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개최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서남권이 하나 되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동북권과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의 45.9%인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서남권이 전남의 섬 70.8%인 1534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8월 8일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최초로 목포 사막도에서 신안군과 공동으로 개최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동북권에 비해서 서북권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소외가 많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서남권의 개최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동북권과 서남권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동북권과 서남권의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세계섬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이제 동북권이 여수를 중심으로 이제 앞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국제 행사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년 말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2020년 이제 전라남도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수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뭐 선의 경쟁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북권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국가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협심해서 그런 국제 행사를 가져와서 2012년 여수가 국제세계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지도가 급상승했듯이 우리 서남권도 그런 행사들을 좀 인정이든 등록이든 공인이든 비공인이든 그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서남권이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서남권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이 협심을 해서 엑스포 추진을 통한 이제 서남권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섬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통해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배려와 양보를 통해 전라남도라는 큰 틀을 가지고 섬 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